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선수냐?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월드컵에서 메시는 환하게 빛났지만 호날두는 눈물과 함께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활약은커녕 벤치에 앉는 시간만 늘었죠. 그리고 맨유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밀렸어요. 결국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키며 상호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자, 무소속 호날두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선수일까요? 그가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논란들은 잠깐 제쳐두고 축구선수 그 자체로서 그의 실력이 현재 정말로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을까? 결정력. 자, 먼저 통계부터 볼게요. 지난 4시즌간 득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1골, 29골, 18골, 1골. 물론 올 시즌은 경기에 많이 못 나왔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90분당 득점을 봐야 돼. 지난 4시즌 쭉 보면 0.96골, 0.93골, 0.66골, 0.17골. 어쨌든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통계 말고 실제로 호날두의 경기력을 봤을 때 결정력이 요즘 어떻습니까? 꽤 많이 놓쳐요. 거의가 없네 싶을 때도 좀 있어. 예전에 호날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야, 저거는 절대 안 들어갈 건데 자기 능력으로 꾸역꾸역 넣네? 근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없어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요런 측면도 살펴봐야 돼요. 호날두의 결정력이 떨어진 건 맞아. 근데 호날두의 득점수 자체가 떨어진 건 맨유라는 팀 자체의 문제도 조금 있을 거예요. 뭔 소리냐? 옛날 맨유에서의 호날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 레알에서는 솔직히 외질이라든가 벤제마, 크카무가 만들어주는 찬스 받아먹으면 그런 찬스들을 살리면서 골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맨유가 그랬냐고요. 어떤 경기 보면 호날두한테 제대로 된 찬스가 2개, 아니 1개도 안 올 때가 있어요. 팀이 막 밀린다? 그러면 저 위에서 찬스를 기다리기만 하는 호날두의 존재감은 작아지죠.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호날두한테 찬스가 엄청 많이 제공되면 그걸 다 살려서 넣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조금 물음표긴 해. 왜냐면 이번 시즌 호날두의 컨버전 레이트, 즉 골 전환율을 보면 처참합니다. 무려 5%예요. 슈팅을 22개 때렸는데 1골 넣었어. 딱 1골. 반면에 홀란드의 골 전환율은 36%입니다. 슈팅을 47개 때려서 17골을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홀란드의 골 전환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 호날두는 53위. 자, 그런데 호날두의 골 전환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호날두가 무리한 상황에서 슈팅을 많이 때립니다. 자, 물론 케인, 살라 이런 선수들 슈팅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중거리 때리면 상대 수비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뒤에 공간 생기고 뭐 여러가지 의미는 있는데 난 조금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왜냐면 호날두는 진짜 멀리서 뜬금없이 갑자기 때린다든가 한두 번 더 만들면 더 좋은 찬스로 이어갈 수 있는데 지가 잡으면 그냥 때려버려. 근데 이런 경향이 월드컵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호날두가 지금까지 월드컵 총 5번 출전했죠. 거기서 슈팅을 총 100개 때렸어요. 근데 슈팅당 XG값, 골 기대값을 보면 0.1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슈팅을 10번 때렸을 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득점 상황이 낮은 상황에서 그냥 후려버린다는 거지. 그래요,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런 게 팀에 과연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면 어렵게 파이널 서드 갔는데 찬스 한번 날려버리는 거잖아. 물론 메시랑 비교하면은 안 되겠지만 메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슈팅 때리는 거 보셨냐고요. 스피드. 자, 호날두가 나이 먹어가지고 많이 느려졌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당장에 지난 시즌 뉴캐슬전에서 최고 속도가 34.2km가 나왔어요. 양 팀 선수 다 합쳐서 2등. 호날두보다 빨랐던 선수는 생맥시망 하나. 이 속도는 거의 최전성기 때 속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최고 속도 31.6km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또 메시보다 조금 빨랐어. 자, 그렇다면 경기 중에 스프린트 횟수는 어떨까요? 당장 지난 시즌 통계를 보면 90분당 스프린트를 15번 했습니다. 살라랑 오바메양보다 조금 적고 케인하고 루카쿠보다는 많아요. 나쁘지 않은 편이죠. 활동량도 경기당 9.3km 찍었으면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 자, 결론. 호날두의 몸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니다. 그런데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스피드가 없어진 건 맞아요. 그냥 보면 느껴져. 지난 시즌에 드리블 시도하다가 살리수한테 스피드로 발려버린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컸죠. 그리고 옛날에는 호날두한테 향하는 수루 패스가 조금 길어도 가서 다 잡았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맛이 없어. 맨유가 역습하려면 레시포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패스 찌르면 잡으니까 옛날에 호날두는 진짜 혼자 솔로로 역습도 했는데 세월이 참 무상해요. 압박. 자, 일단 호날두는 절대적인 압박의 양이 적습니다. 통계를 보면 유럽에 있는 공격수들 중에 99%가 호날두보다 압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상위 1%야. 게으름뱅이로. 자, 호날두가 이렇게 압박을 적게 하는 건 맨유의 전방 압박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맨유의 수비 자체, 수비 전체를 약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호날두가 안 가. 그러니까 공미로 뛰는 반더비크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뒤에 공간 채워야 되니까 에릭센 나오죠. 카세미로 나오죠. 그러면 센터백 앞에 공간이 얇아져요. 실점 확률이 올라간다고. 자, 그리고 월드컵 전에 웨스트햄전을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맨유가 전방 압박을 마음먹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인 데클란 라이스가
나볼피아나처럼 내려갔다가 볼을 오른쪽 센터백한테 줘. 그리고 그 볼이 풀백한테 가. 그러면 라이스는 요렇게 올라가서 그 볼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거지. 요럴 때 호날두가 라이스를 따라가 줘야겠죠. 근데 따라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냥 풀려 나오는 거야. 호날두가 압박을 안 해주니까 맨유의 전방 압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게으름을 어떤 탑팀이 용인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호날두가 압박의 절대적인 양이 적다고 했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압박. 자, 사실 호날두가 압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센터백이나 골키퍼가 볼 잡고 있을 때 슬슬 가가지고 롱킥 때리게끔 그 정도 부담을 주긴 해요. 그리고 가끔 꽂히면 자기 혼자 막 나가. 그래서 상대 패스에 막 녹아나. 그리고 막 성질내.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전방방 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던 동료들이 속으로 그러지. 아니, 너 혼자 왜 올라가?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그리고 가끔 혼자 삘 꽂히면 하프라인 밑에까지 막 쫓아와요. 아니, 근데 그런 압박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압박들이 어떤 규율 안에서, 어떤 규칙성 안에서,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야. 압박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압박을 꼭 해줘야 되는 순간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료가 호날두한테 짧은 패스를 하려다가 뺏겼어. 이럴 때 호날두가 볼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바로 들어가 줘야 돼. 근데 안 해. 그럴 때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왜 패스를 이따구로 줘? 헤이! 동료한테 짜증내면서 그냥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요 볼을 커트한 상대 있죠? 볼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고개 들어서 전방의 패스 선택지 보고 요럴 시간과 공간을 너무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역습의 시발점이 될 이 선수를 압박을 안 해주니까 너무 질 높은 패스가 나가는 거야. 그럼 맨유 선수들 어떻게 해요? 저기 디펜시브 서드까지 못 빠지게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호날두 빼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호날두가 압박을 안 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호날두가 팀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 이 말이 맞아. 그렇게 역습 당하면 실점하는 거예요. 자, 호날두가 더 재밌는 건 압박하는 방법도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자, 맨유가 미들 서드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상대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요쪽에 모여가지고 간격을 좁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호날두가 반대로 전환을 하지 못하게 요렇게 서야죠. 근데 호날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상대 센터백이 당연히 반대 전환 하지. 여기가 널널한데. 그래서 맨유의 동료들이 다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야 됐어. 이게 뭐야? 호날두가 조금만 영리하게 위치 선정해줬으면 저쪽으로 몰아가지고 뺏어 오는 건데. 자, 그리고 방금 거랑 이어지는 장면도 재밌어요. 호날두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요쪽으로 다 슬라이드를 했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간격 좁혀가지고 압박을 잘했어.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가 갖고 있던 볼을 요쪽으로 오게끔 만들었어. 근데 요때 호날두는 자기 혼자 또 이쪽으로 안 땡겼어. 그냥 거기서 쉬고 있었어. 그래서 볼이 일로 흘렀는데 호날두가 요거를 못 낚아챘습니다. 아니, 요쪽으로 미리 땡겼으면 요 볼 먹어가지고 바로 역습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호날두가 전방에서 압박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떨 때는 이렇게 J자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한쪽으로 몰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바로 직진을 해. 근데 이 두 방법을 어떤 규율 안에서 통일성 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압박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호날두가 요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압박하는 동료들의 동선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호날두가 자기 맘대로 막 가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 오죽하면 현지 매체가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호날두는 경기 플랜을 따른다기보다 his own 게임을 한다. 호날두 자신만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좆대로 한다는 거야. 자, 물론 호날두가 전성기 때도 압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압박을 안 해도 되는 선수였어요. 그런 특권을 줄 가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no. 자, 전 세계에서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압박의 의무에서 해방된 선수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바페, 메시.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유 다 아시잖아요. 특히나 그들은 1대1 돌파가 돼요. 돌파라는 거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조금 비축해둘 필요가 있어. 근데 호날두는 1대1 돌파도 안 됩니다. 이제 경기장 내에서 호날두의 특권. 자, 호날두는 이미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선수입니다. 당연히 아우라가 있고 무언의 특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호날두는 그 특권들을 이용해서 경기장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호날두는 게임에서 자주 이탈합니다. 이게 경기장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가지만 경기 상황 내에서 관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측면에서 호날두가 볼을 잡고 있었어요. 오버랩 또는 루크쇼한테 볼 주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 수비가 진로를 방해하네? 그러면 호날두는 그거를 뿌리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한테 서서 항의를 합니다. 레프리, 지금 막잖아요. 에이, 파울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도중에 동료들은 박스 안에서 루크쇼의 크로스를 넣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호날두는 심판한테 항의하고 있어. 저쪽 일에 별 관심이 없어. 자, 그리고 호날두는 그의 특권을
이용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월드컵 때 우리랑 포르투갈이랑 할 때 한반도가 등으로 어시했죠? 그게 호날두가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공을 피했어요. 그래서 등을 맞은 거거든. 호날두가 100% 잘못한 거예요. 근데 김영건 선수가 그거 받아서 골 넣고 나서 호날두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앞에 있던 동료들한테 확실하게 처리해줘야지 왜 공을 뒤로 흘려? 이럽니다. 책임을 전가한 거죠. 자, 그리고 호날두가 가진 그 특권 의식은 그에게서 적극성이라는 거를 뺏어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볼이 위로 부웅 떴어. 근데 그 낙하 지점 주변에 호날두가 제일 가까이 있어. 근데 헤더 경합을 안 합니다. 저기 동료한테 야 네가 떠. 그리고 그 동료가 경합해가지고 세컨볼 갔는데 거기도 호날두가 제일 가깝네? 안 떠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또 다른 특권은 프리킥이죠. 프리킥 성공률은 처참한데 맨날 프리킥 나면 가가지고 다리 벌렸다가 벽 3개 맞추기 대회인가?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자, 호날두의 오프 더 볼 움직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내려와서 연계 도와주고 측면으로 빠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뒷공간 침투해주고 그리고 크로스 잘 받아먹을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죠. 옵사이드 절묘하게 안 걸리게끔 하려고 하면서 물론 옵사이드 겁나 걸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에서 가나전 때 살리수 선수를 상대로 PK 얻어냈던 장면. 그 장면은 엄청났습니다. 뒤에 살리수 오는 거 보고 겁나 뛰어가서 볼만 건드려. 그리고 힘을 쫙 빼요. 그리고 살리수가 밀면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살리수는 조금 억울했을 거야. 평소에 몸싸움 하는 만큼 밀었는데 갑자기 넘어져 버리네. 이건 호날두가 정말 영리했던 거예요. 이게 경험이지. 이게 짬바지. 자, 그리고 호날두가 골 넣으려고 올라갈 때 그때만큼은 레알 시절의 몸놀림 그 눈빛이 나옵니다. 그 의지 그 기민함은 최고야. 그리고 중거리 슈팅 감각도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아주 가끔 터지지만 그 궤적이나 속도는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호날두가 여전히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압박하는 척. 자, 결론적으로 호날두의 현재 폼은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다. 자, 개인적으로도 최근 호날두의 경기를 보면서 와 개쩐다 졸라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선수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날두가 무소속이 되고 나서 호날두에게 영입 제의를 한 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 이 한 팀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한 팀. 뭐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연봉이 세계 1위인 음바페의 2배 정도가 될 거라고. 근데 뭐 찌라시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 호날두는 1월 한 달 동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탑팀들의 오퍼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역제한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날두는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록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자, 많은 팀들이 호날두의 영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비싸요. 맨유에 있을 때 주급이 7억 정도였어요. 프리미어리그 1위였습니다. 맨유의 2023년 회계 보고서를 보면 호날두 주급 주느라고 재정적 타격도 상당했대요. 소식통에 의하면 몇몇 탑팀들은 호날두한테 주급 8만 파운드 즉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도 거부했대요. 이 돈은 토트넘의 브라이언 힐이 받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도 호날두한테 주기 싫다는 거지. 네, 오늘은 이렇게 호날두가 정말 쓸모없는 선수인지 알아봤습니다. 폼이 떨어졌고 비싸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호날두 과연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호날두는 호날두라고 생각하거든요. 넌 메시보다 축구를 못해 라고 할 때마다 뭔가 한 방 보여줬단 말이야. 그 정신력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에 한 방 보여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